지금이 소중해. 네, 안녕하세요. 와보숑 FM 장남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와보숑 DJ분들 다 나오셨는데, 자, 각자 목소리로 다정스럽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그리움이 많고 따뜻한 여자 윤명옥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한 임상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여유로운 서정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항상 귀염민 S예요. 반갑습니다. 귀염이. 네, 다들 반갑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모든 것들에 애착이 있어야 더불어 사는 맛이 나겠죠? 네. 그렇죠. 속담에 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발 달린 동물은 인정을 베풀어주면 거두어준 사람에게 배신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그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 배신을 당하면. 그렇죠. 네. 오늘은 그 사람보다 나은 반려동물, 즉 동물한테 배워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노래부터 한 곡 들어볼까요? 네. 들으실 노래는 정. 조용필 씨가 부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정을 쏟고 정에 울며 살아온 살아온 내 가슴에 오늘도 나 모르게 무지개 뜨네. 네, 노래 가사에는 왜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깝다고 했는데 네. 내가 생각하기는 정은 받을 때는 행복하고 줄 때는 뿌듯한 거 아닌가요? 맞죠? 아니에요. 안타깝다고 그러는 말이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짝사랑하는 사람 네. 이야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난 주고 싶어서 막 주는데 상대가 별로 달갑지 않게 받을 때 그때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프죠. 네. 맞아요. 그 정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정이요. 그 반려동물에 대한 네. 정. 저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네. 저는 반려동물을 이제 뭐 안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 사이가 이제 두바이에 주재원으로 가 있으니까 한 달간 이제 남편한테 가느라고 이 반려동물을 강아지인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맡겼어요. 한 달간. 아주 조그만 강아지인데 이름도 콩알만하다고 이름이 콩이었어요. 예, 그래서 맡기면서 가면서 주의사항이 사료를 많이 먹으면 얘가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료를 몇 개 이상은 주지 말라고 그래서 주의사항을 단단히 저한테 일러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료 주의사항만 잘 챙기면서 얘를 진짜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정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이 아이는 그 이제 제가 사료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주곤 했는데 다른 때 냉장고 문을 열 때는 안 그러는데 지 사료 주는 시간을 알고 냉장고 문을 열죠. 그럼 아마 제가 저를 쳐다보면서 냉장고 문을 열거나 아마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열면은 그 자리에서 그 맴도는 뺑글뺑글 맴돌아요. 좋아서. 좋아서. 자기 밥 주는 예, 줄 알고. 밥 주는 줄 알고. 그걸 가져가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에 맞게끔 딱 주면 더 먹고 싶어서 그릇을 싹싹 핥고 그런데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서 딸이 이제 돌아와서 오면서 아주 공항에서 바로 우리 집부터 들려서 그 콩이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 집으로. 그래서 저는 좀 곳에 정이 들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헤어지면서. 이제 갔는데 한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받았더니 딸이 전화 한번 대뜸 엉엉 울면서 콩이가 죽었다고. 어머.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콩이가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 좀 자다가 일어나서 멍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 딸이 뭐 어떻게 계속 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걔네 집으로 가서 이제 잘 다독거리면서 일단 그날 밤은 이제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죽은 강아지를 이렇게 보내면 그걸 화장을 해서 예, 예,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들어가. 처음 알았어요. 예. 그 강아지를 사람이 와서 받아가요. 곱게 보자기에 예쁜 보자기 싸서 주니까 받아갔다가 화장하란 가루를 다시 곱게 보자기에 싸서 그걸 단지 같은 데다가 하얀 해서 갖다 줘서 그거를 얘가 아직까지도 집에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도 이제 어디다 뿌린대더라. 그쵸. 어디 나무 밑이나 어디 뿌리는 게 어떠냐 했는데도 자기는 그 완전히 애완견이지만 자식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아직도 집에 두고 있고 그 후타로 이제 강아지를 안 키우고 있으니까 얘가 그 뭐라 그럴까 하여간 허전했는지 그 다음에 다시 또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훨씬 더 강아지가 없는 때보다 생기가 나고 더 이뻐지고 그래서 너 웬일이냐 어디 이뻐졌는데 무슨 비결이 있냐 그랬더니 엄마 강아지를 키우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 상대가 생기니까 훨씬 더 이렇게 가슴에서 그게 뭐가 샘솟는 뭐 엔돌핀인지 엔돌핀. 뭔지 호르몬이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예뻐진다 건강해진다. 아, 새삼스럽게 들리네. 네. 그 노랫말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단 말 있잖아요. 예, 예, 예. 아니, 실제로 그게 그래요. 아니라 이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보는 건 참 이쁜데 손을 못 만졌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우리 동생네가 이제 이렇게 강아지를 낳는데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출을 못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전에 애들 어렸을 때도 이제 우리 신랑이 그 이사가 너무 저기 강아지들 전부 이뻐하니까 새끼 낳았다가 준다 그런데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오기만 해봐라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거든.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 애를 성화에 그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지금 8년을 키웠거든요. 갑자기 아이가 이제 저는 그 쿠싱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쿠싱이 뭐냐면 뇌종양이래요. 아이들한테는. 쿠싱병. 사람도 똑같대요. 사람하고 똑같은 병원인데 사람은 왜 뇌종양은 수술을 하잖아요. 강아지는 못한대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걸 갖고 있는데 약을 먹이면서 이제 그 진전되지 말라고 하는데 약이 상당히 이제 비싸도 비싸지만은 경련이 심하게 한대요. 나중에 경련이 심하면은 그냥 안락사 시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4월달 그 광견병 그 해마다 맞히는 주사를 예방 접종을 해주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방 접종을 안 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던 개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 증상하고 애가 픽 쓰러지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6월달부터 걔 검사한다 뭐 한다 그래서 한 2달을 고생했어요. 거기다 맡겨놓고 이제 또 검사도 하고 막 그랬더니 쿠싱이라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 처음 들었는데 그 소리 듣고 생전 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예, 처음 얘기예요. 병원에. 근데 그걸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그게 뇌종양 정도니까는 사람들 얘기는 뇌종양 사람들한테는 예 근데 강아지들은 그 수술을 못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좀 진전이 되면은 격렬을 굉장히 일으킨대요. 너무 불쌍하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애 같은 경우는 두 눈을 갑자기 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대요. 이때 그 부싱을 앓는 애도 두 눈을 실명하는 법은 없었대요. 근데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아이가 자잘한 걸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자꾸 보고 이 얘기를 했더니 식구들은 뭐냐면 아이 그럴 리 없대. 왜 근데 7월 말쯤 돼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두 눈을 갑자기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병원 데려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도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는 너무 안 좋은 거야. 애만 봐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요. 주인이 얘가 처음에 이상한 게 그냥 자기 똥을 먹어요. 생전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자기 똥을 먹는데 이 똥을 먹는 증상이 첫째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고 둘째는 자기 병을 주인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게 똥을 먹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놔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생전 그런 일이 없더라고. 8년을 키워도. 그래가지고 그를 병원에 데려가서 그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어떤 그 동네 그 동물병원 의사는 그거 모르대. 애가 왜 갑자기 똥을 먹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의사는 그 동물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모르는데요. 자기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데려다니 병원을 갔더니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아니면 자기 병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강아지들이 이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는 거는 주인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강아지들이 반려견이 대신 그걸 앓고서는 대신 그 병을 가져간대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걔가 지금 앓고 있는 병, 뇌종양이다, 또 고지혈증이 나오고 막 그런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걔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갑자기 내가 이제 5월 달에 보니까 이쪽 내 여기까지 황반변성 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갑자기 두 눈을 다 실명하니까는 우리 친구들은 하는 얘기가 네 병 얘가 다 가져가나 보다. 그런 수도 있구나. 네, 그런 게 있대요. 많대요. 반려견들을 키우는 그게.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걸 몰랐는데 우리 지금 8년 키우기가 굉장히 순해요. 굉장히 착했어요. 왜냐면 한 5년 동안 집에서 혼자 키우다가 다른 강아지 오면 안 받아준대요. 못 키운대요. 얘가 시기를 많이 해서. 근데 얘는 그걸 누가 수락산에다 버린 강아지가 있었어. 1년도 안 돼. 조그만 강아지를. 불쌍해서 걔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다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애가 울거나 그러면 지가 옆에 앉아 있어주고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가 병이 나니까 얘를 물어요. 지가 맘대로 못하니까. 무서워서 얘가 내 무릎에 못 와요. 그거 보니까는 사람도 아프면 막 신경이 곤두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똑같구나. 그리고 얘가 혹시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겠네. 안쓰럽겠네, 더. 더 안쓰럽고 지 앞에 먹다가 간식을 떨어졌는데 보질 못하고는 찾는 거 보면은 가슴이 막 미어져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래서 내가 나 다시는 이제 안 키울 거야.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왜 얘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가슴까지 아파야 되나. 나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정도로 안 키워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좋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도 걔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게다가 저는 우리 게다가 걔가 내가 가진 질병을 얘가 대신 알아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게요. 그러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물병원에서도 그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은 혹시 이 강아지들은 반려견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주인들한테 무슨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걸 대신 자기가 가지고 저승으로 간대요. 그래요. 그리고 죽고 나면은 반려견이 먼저 죽잖아요. 고양이고 이 개들도 강아지들도 주인이 나중에 죽어서 오잖아요. 그 앞에
가서 맞이해 준대요. 그게 인터넷에서 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솔직한 얘기를 아까 그 따님 얘기했듯이 나도 우리 강아지들한테 무슨 일 있으면은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그거 화장해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면 집에다 그냥 놔두자. 엄마 죽은 다음에 같이 묻어줘. 어머. 제가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정을 주고 키우면 정을, 예. 사람 같은가 봐.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식 근데 같이.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잘하잖아요. 꼭 뒤통수를 쳐요. 네. 꼭 그걸 이용을 하더라고. 근데 강아지들은 그런 거 없어. 내가 주는 것만큼 더 많이 줘요 나한테. 진짜 그거는. 그래서 키우나 봐, 예, 다들. 그래서 이 강아지를 키우던 사람들은 안 키운다고 말로만 그렇지 또 키우게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나는 변 보면 그거 치워야지, 쫓아다니면서 목욕시켜줘야지, 그걸 밥 챙겨 먹여야지, 그걸 왜 군식구를 키운가?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인데 예. 그것도 하나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을 다 화장실 가서 지들이 넣어요. 그래서 물만 뿌려주면 돼요. 그 똥을 이렇게 치워서 막 거기에 변기에도 넣고 물만 뿌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가 예쁘니까 막 다 다 예쁘네. 이뻐요. 다 이뻐. 그러니까 키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병이 나니까는 막 울어요. 난 애기 울음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어머나. 울음소리. 강아지. 강아지가 우는데 애기 울음소리 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온몸을 가만두질 못하고 막 울더라고. 그거 아유, 보면 벽을 막 가슴 긁으면서 막 우는데 아유, 사람이나 새벽에 짐승이나. 그 소리에 깨가지고 보면은 자기가 화장실을 못 찾은 거야.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해. 거실에다 오줌을 싸놓고 옆에서 긁으면서 울더라고. 어머 그거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유, 가슴 아픈 얘기 그만하네요. 진짜 동물 개라도 진짜 아무리 개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진짜 안 돼. 꼭 사람 얘기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그래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아들만 둘이잖아요. 걔네들은 딸이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라고 그래 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셋째 그렇게 식구가 똑같다고. 어. 애완견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예. 뭐가 엔돌핀이 나오고 이래서 실제로 이렇게 더 생기가 있어지고 너무 키우면서 즐거워요.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건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 아까 궁금한 게 아까 저기 화장했어. 따님이 예. 한 달 후에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네. 데려가서 바로 죽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한 일주일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4일, 5일 정도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잘 건강하던 애가 왜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 원래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그랬더니 엄마 얘가 원래도 심장이 좀 안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없을 때 죽으면 어쩌나 싶었대요. 두바이 갔을 때 죽으면 그랬는데 다행히 자기 엄마 자기를 보고 죽으려고 얘가 그때까지 참았나 보다 아니, 그런 이렇게 게 얘기를 있어요.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저는 또 얘가 두바이에 있는데 우리 집에서 죽었으면 어쩌나 막 그때서야 막 너무 막 만약에 우리 집에서 죽거나 내가 잘못해서 죽은 내가 거 아닌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닌가 또는 얘가 죽은 걸 못 보고 얼마나 나중에 슬퍼하겠어요. 그 생각하니까 나중에 더 가슴이 아프고 나중에 그 먹이가 제가 냉동실에 이제 이렇게 남은 걸 넣어놨는데 어디 구석에 있다가 그게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걔가 그렇게 좋아서 뱅글뱅글 돌았는데 그걸 몇 못 개 더 줬어. 줄 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아이고. 죽을 줄 알았으면 더 어차피 먹일 죽을 걸. 거 좀 먹이라도 많이 줄 걸 그걸 더 먹고 싶어서 맨날 싹싹 핥고 뱅글뱅글 돌고 더 달라고 막 애원하는 눈빛을 보던 그 생각이 나서 저도 자꾸만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동물 안 키워봤어요? 저도요, 초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시골이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실내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막 마당에서 그냥 놓아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예쁜 강아지를 우리가 키워서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사다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용돈 생겨갖고 사다가 키웠는데, 너무 이쁘게 잘 컸어. 근데 어느 날 얘가 어디가 쥐약을 먹은 거야. 맞아 시골은 그래가지고 그 마당에서 막 그 입에다 거품 물고 막 예. 꿈틀꿈틀하는데 정말 그때 속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막 구정물을 갖다가 막 입 벌리고 이제 물을 갖다가 씻어내려고 먹여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지만 결국은 몸부림치다가 죽더라고요. 죽고 나니까 완전 그냥 막 이게
뭐 진짜 내 피부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막 아픔 그런 게 느껴졌고 그때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들은 강아지가 딱 키우기가 싫어버려요. 정들어 놨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면 그런 아픔을 또 다시 이렇게 체험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우리 강아지 키우지 말자 하고 안 키웠어요. 안 키웠는데 우리 딸이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누가 다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를 많이 낳았으니까 분양해 가라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가져왔어. 우리 딸이 막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일주일만 이제 그럼 일주일만 있다가 주자 다른 사람한테 주자 한 게 막 고집을 부리고 갖다 놨는데 이게 아주 하얗고 요만해요. 요만해.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너무 이쁜 거야. 이쁜데 아직 똥오줌을 못 가려. 그러니까 가다 보면 요것도 찍 오줌 싸놓고 저기다 찍 똥 싸놓고 그걸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는 했는데 우리 집 남자들이 트럭이만 팔로 툭 걷어차면서 이거 왜 여기다 뒀냐고 가져가라고. 막 그럼 애가 낑낑낑하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보기가 안타까워갖고 왜 그러냐고 막 남자들한테 야단치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전쟁이 아닌 전쟁이구나 싶어갖고 그냥 나중에 보내버리더니 막 우리 딸이 울고 통곡하고 근데 야 우린 정말 강아지 키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강아지를 그대로는 안 키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정을 띈다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이 반려견하고 정 띄우는 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마음 아파서. 또 우리 네스 선생님은 동물 키워봤어요? 저는 집에서 아까 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 나라에는 시골처럼 막 풀어놔요. 네. 마당에다가. 저는 동물이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빠가 아빠하고 여동생이 강아지 하여튼 우리는 강아지를 한 5마리나 키우나 집에서는 그렇게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해요. 항상 저희 놀아주려고 그런지 신발 같은 거 막 한 장을 막 어떻게 가지고 가서 숨기는 게 그때부터 강아지가 안 좋아하는데 자꾸 한 장을 없어져요 신발. 신발 한 짝. 신발 한 짝을 부르다 장난을 치는구나. 말썽을 부리니까. 하고 와서 또 칙칙칙칙 어린이한테 놀아주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급하게 학교도 가야 되지 어디도 가야 되는데 항상 신발 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들이 좀 안 좋아지는데 근데 저희 아빠하고 여동생은 강아지들이 키우는 강아지 정을 엄청 들었나 봐요. 너무 좋아요. 저희 동생은 학교 끝나고 나면은 항상 와서 씻어주고 저는 급하게 화장실 가야 되는데 쟤네 화장실 몰래 이렇게 점점 강아지 짜증나는 거예요. 아빠도 이제 회사 끝나고 나면은 또 쟤네들 데리고 가서 또 화장실에 몰래 있고 막 씻어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참 말할 수가 없어요. 둘이 똑같아요. 아빠하고 여동생이. 네. 저는 이제 강아지는 집에서 아빠하고 여동생을 좋아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이제 레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자기가 강아지한테 정을 들이기 전에 네. 다른 사람이 강아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유난 떠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강아지한테 정을 안 줘서 그래. 일단 내가 정을 쏟아버리면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요? 정을 쏟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제 보기 싫었던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덩달아서 강아지가 피는 거야. 그런 거 근데 강아지든 뭐든 반려동물 정 한 번 주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게 강아지들이요. 1년 그런 아기들도 태어나서 1년 안에 학대를 받잖아요. 각인이 된대.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잊는데 지금 우리 집에 온 지 4년 된 그 강아지 그 유기견 수사권에 버리네. 걔가 처음에 와서는 걔는 꼬리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집에서 함부로 잘라서 치료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뭉툭하게. 그리고 걔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누가 가까이 이제 우리 애가 잠자는데 쟤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깨워보려고 하면 얘가 막 짖어대요. 못 오게 해요. 근데 그것이 은혜가 TV에서 보니까는 그 아픈 사람이 얘를 키웠어요. 근데 항상 배우 위에서 놀아. 얘는 누우면은 배우 위로 올라와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누워있던 그 자리에만 PD가 누워도 짖어대는 거야.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이 되는 건데 어린애들이 자기 주인 자리가 이거지. 이
강아지들이 한 번 그것이 기억이 되면 1년 안에 그것이 딱 이게 각인이 되면 쉽게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초록이만 봐도 그걸 많이 느껴요. 걔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6개월 만에 소리를 냈어. 그동안에는 짖지도 못하더라고 얘가요. 그런 것이 근데 그 대신에 강아지들한테 정을 주면요 사실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보다 더 좋아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희 아빠하고 여동생이 저는 마지막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밥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잖아요. 먹는데 남겨야 된다 막 하는 거. 강아지 밥 줘야 되니까. 우리 애들도 줘야 된다 하는 거. 내가 다 먹고 싶은데 못 먹어. 그 밥 다 우리 먹지 아빠 마라. 때문에. 그거 줘야 된다. 네. 그러구나. 우리 새끼들도 줘야 되니까 너 다 먹지 마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이제 방송에서 소 그 무슨 약 녹각소인가 예, 예. 한양맥이 소 공장에 소양 이제 저기 축사가 나와. 근데 아니 사람들이 소고기는 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돼지고기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먹는데 왜 개고기는 보신탕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법적으로 막 그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 강아지는 내가 그냥 정주어 갖고 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러고 어떻게 먹냐. 소나 돼지는 나하고 정이 안 들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요 영물이래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래서 있고. 예. 이 옛날에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왜 옛날에 영화를 보면 왜 고양이가 왜 시체를 넣으면 일어선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영물이래요. 사실 옛날에는 고양이를 함부로 집에서 못 키우게 했어요. 그만큼 영물. 눈이 보면은 이상해요. 오래 응시하고 있으면 눈동자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들은 저도 굉장히 우리는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키웠어요, 개를. 근데도 무서워서 내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개를 이렇게 키우니까는 제 아는 주변 사람들은 뭐냐면 신기하다고 해요. 애를 내가 키우니까. 참 오늘 우리 개소리 참 많이. 개소리 참 많이. 아 개소리 하자고 하셔놓고. 근데 참 시켜놓고 나니까 개소리 참 많이 나오네. 사실 선생님 더할 개소리는 없어요? 사실 계란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의 저는 큰 개가 좋아요. 어릴 때 6살 때까지 시골에 살았는데 다들 농사 지으러 가면 저하고 그 강아지. 옐로도 그 개하고 집을 지켰어요. 늘 농촌에서는 개는 집을 지켰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늘 개하고 남겨져 있던 습관이 있어서 왠지 큰 개는 저를 보호하는 든든하죠. 든든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누가 개를 기르겠느냐 하면 저거 작은 개보다 큰 개를 키워서 그냥 저하고 그냥 친구하는 밤에 무서우면은 막 부르면은 내 방문 앞에 와서 꼬리 흔드는 그런 큰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저기에요. 은혜를 갚는다는 소리.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길고양이들 밥을 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병이 이렇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서 고쳐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애가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집을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밥을 막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있어요. 밥을 줬는데 문 앞에서 누가 야옹야옹 소리가 귀에 들리더래요. 참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했다.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묻어준 고양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고양이들이나 개들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꼭 은혜를 갚는다고 와서. 진짜 베풀면 베풀 만큼 그렇죠. 돌려주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람이 배워야 할 부분도 또 참 많은 것 같아요. 동물한테. 예. 우리 인간은 저 모든 특혜를 갖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동물보다는 낫게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작별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네. 자, 여러분,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